자, 지금 문제가 L과 수직이고 P를 지나는 직방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수직이라는 거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성질 이용해서 기울기 알려줬다는 거고, P를 지난다는 거는 점을 알려줬으니까 원방을 못 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울기랑 점을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18번 보면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야. 이나나, 그러면 이 직선 기울기 뭐요? 그러면 얘랑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야? 그렇지, 5분의 1이고. 자, 점 P는 5,0이래요. 됐어요? 왜? 뭐가 문제? 0이 문제? 자, 그 다음에 22번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은 얘들아 수직이면서 이등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분의 수직이면서 이등분한다는 거지. 성분은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직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랑 거의 똑같대. 수직이라는 거는 기울기를 알려준 거고, 이등분이라는 건 여기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점을 알려준 거야. 알겠니? 윤서야, AB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네. 어?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렇죠. 4 빼기 마이너스 2분의 4 빼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7 빼기 5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녹색은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몇이야? 2분의 기울기 2분의 1이야 지금. 기울기 2분의 1. 그 다음 한 점 구해야 되는데, 자, AB의 중점을 지나는 거지. 이등분선이니까. 민서야, 두 점 중점 구할 수 있어? 네. 콜. 콜은 부른다니까 아니지. 펜. 어? 중점은 각 x좌표끼리 더하고 나누기 2, y좌표끼리 나누고 2. 그 계산하면 얼마예요? 너무 어려워? 계산. 자, 4랑 마이너스 2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2죠. 나누기 2 하면 얼마야? 1. 됐어? 그 다음 5랑 마이너스 7 더하면 얼마야? 나누기 2 하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됐어?
알겠어? 요 앞에 거는 부 반대로 뒤에 건 그대로. 이게 솔직히 이등도 써이죠. 그 다음 31페이지 4-1번. 동민아, 얘는 등식이야, 안 등식이야? 등식이요. 그치? 등식은 방정식이랑 항등식으로 구별하지. 그러면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방정식이야. 그래도 얘들아, 함수도 방정식이야. 그러면 근이 있는데 얘는 문자가 두 개인 방정식이지. 근이 순서상으로 나타내지는 거야. 인서야, 2,3이 이 방정식의 근이야, 아니야? 근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근 아니야. 왜냐면 x에 2 넣고 y에 3 넣으면 참이 아니잖아. 그치? 3은 9가 되니까. 그러면 함수에서 넣었을 때 참이 아닌 이 점은 이 위의 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를 지나는 점은 뭐 1,7 이런 게 얘 위의 점이라는 거야. 참으로 만들어주는. 됐니? 그러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인 점이 교점인 거지.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전부 참으로 만들어주는 점을 구하는 방법이 재윤아 뭐야? 연립이죠. 연립이 얘들아, 연립 방정식, 이렇게 생긴 연립 방정식이 니네가 수영아, 연립 방정식 풀이 방법 뭐 배웠어? 그렇지, 대입법. 또 그걸 가감법이라고 합니다. 더하고 빼는 법이다라는 뜻이야. 근데 보통은 가감법으로 많이 배웠지. 그러면 가감법을 한번 써볼게. 민서야, 요 두식 빼고 싶어, 더하고 싶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빼거나 더했을 때 왜 빼거나 더해 얘들아? 한 문자를 없애려고. 민서야, 빼면 문자가 하나 없어져, 더하면 없어져. 모르겠어? 재윤아, 이렇게 등식을 빼는 거를 뭐라 그래?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변변 뺀다, 변변 더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등식을 빼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주면 되는 거야. 더해도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민서야 좌변끼리 빼면 얼마야? 요거는 빼면 3x 요거는 플러스 3. 그럼 요거 1차 방정식 됐지? x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됐어?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다시 넣어보면 y 뭐 돼? 3 되는 거 보여? 마이너스 2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 민서야? 그럼 아래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뭐 나와 y?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y 뭐 나와 민서야? 어? 그렇지. 자 그러면 위도 마이너스 1,3 넣으면 참이고 아래도 마이너스 1,3 넣으면 참이잖아. 연립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주는 값, 즉 교점이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얘들아 가강법보다 대입법이 더 편하지. 왜? y로 정리돼 있잖아. 그러니까 2x 플러스 5를 요 y에다가 집어넣으면 대입법인 거야. 2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게 연립이라는 용어에 더 알맞는 방법이지. 식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섰잖아, 연립. 자, 그럼 넘기면 3x, 5 넘기면 마3. 똑같이 x는 마이너스 1이 나와. 됐어? 근데 지금 4-1에서 세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대. 자,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을 얘도 지난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야?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에 3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3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됐어? 선생님이 그래서 연립을 하면 자꾸 교점이 구해진다. 이런 거 못 알아듣겠으면 계속 질문하세요. 알겠어? 이난이는 하루에 10,000원씩 주면 받을 거야? 하루에 나라에서 10,000원씩 준대. 받을 거야? 그럼 1년이면 얼마 받아? 365만. 그렇죠. 1년이면 365만 원이지. 10년이면 3,650만 원이고. 근데 이난아, 이게 직접 동사무소에 가야지 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네가 15년 동안 다리가 아파서 못 갔어. 1,500만 원 정도 못 받은 거지. 재윤이는 매일 가서 계속 받았어. 15년 동안. 너랑 1,500만 원 차이 나잖아. 공부도 얘들아 이거랑 비슷한. 니네가 벼락치기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몸이 갈려 나갑니다. 뭐 맨날 영어 선생님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냐? 하루에 10단어씩 외우면 3,650단어 외우고. 저는 뭐 하루에 100단어씩 외울게요 그러면. 그리고 10일 놀렵, 나머지 9일은 놀렵니다. 뭐 그래도 되긴 하지만 공부가 얘들아 일정 기간 안에 조금씩 쌓아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어필해야 되는 부분은 모르는 부분을 자꾸 뭉개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자꾸 쌓이면 점점 더 힘들어져 공부. 그리고 수학은 특히 더 그렇죠. 괜찮아? 이런 건 방법론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계산을 하면 교점이 나오는가, 왜 뭘 해야지 교점을 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 거거든. 중학교 때 다 배우긴 하지만 안 돼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다음 36페이지 12번 보자. 자, 선생님이 지금 쭉 불러봤는데 12번을 푼 사람이 아무도 없네. 동민아, 왜 안 풀었어? 아니,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점이 12번을 푸는데 방해가 됐는지 묻는 거예요. 아, 다른 것도 안 풀었어. 아, 22번은 유형 22. 요새 왜 숙제를 열심히 안 해오죠, 동민? 예. 게임에 빠졌나? 네. 게임도 하고 숙제도 하셔야죠. 숙제를 얘들아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동민아, 아빠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땐 안 해. 그래서 수입이 있다 없다 그래 집에. 그럼 싫지. 응. 물론 이거 공부기 때문에 니네가 안 한다고 해서 막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건 아닌데, 결국 왜 대기업이 얘들아 학벌 좋은 사람을 좋아하냐면 학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학벌이 좋은 사람이다. 학벌이라는 거는 연고되냐 아니냐 뭐 이런 게 학벌이에요. 걔네들은 시키는 짓만 계속 해와서 그래. 걔네들이 잡스 이런 애여서 뽑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거 다 해서 우리가 시키는 것도 하겠네 라고 생각해서 뽑는 겁니다. 걔네들이 잡스여서 뽑는 게 아니에요. 니네가 잡스같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을걸? 참고로 빌 게이츠도 얘들아 하버드 간 다음에 중퇴했어 1학년 때. 들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네. 나 안 다님. 중퇴. 태윤아, 서울대 들어갔는데 네 마음에 안 들면 중퇴할 거야? 왜? 네가 서울대 아웃풋보다 훨씬 뛰어나질 생각은 없는 거고. 자, 빌 게이츠 형처럼 자신은 없어? 선생님이 꼭 그렇다고 뭐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선생님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왜 12번을 안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프를 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냐는 거야.
이 단어는 얘들아 그래프를 계속 그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제가 그래프 그려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문제가 안 풀리더라. 지금 질문이 그게 아니야. 아예 손도 안 댔던지 아니면 읽어보고 나서 뭐야 이거 넘어갔던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지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는 선생님이 이거를 풀어줘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선생님이 그려볼게. 자, 그렸어. 그리고 문제 다시 한번 보자. 이 두 점과 여기에 있는 한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재윤아, 여기 있는 무슨 점을 얘기를 하는 걸까? 맞습니다. 모든 점을 얘기하는 거야. 왜? 각 점마다 넓이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 없어. 어떤 점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아. 왜냐면 지금 이 두 선을 그은 애랑 얘가 평행할 거야, 얘들아. 안 평행하면 이 문제는 성립할 수가 없어. 무슨 점을 다 달라질 거 아니야, 안 평행한. 안 평행한 하나는 성분이고 하나는 직선인데 얘네들이 평행하질 않아. 그럼 이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랑 이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넓이가 다를 텐데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안 가르쳐줬는데. 근데 이거를 읽어보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려보니까 얼추 비슷하게 생겼지. 평행할 것 같이 생겼지. 평행한가? 네, 평행하네요. 요거 4분의 3이잖아, 요 기울기. 얘도 기울기 4분의 3인 거 보여? 그래서 어느 점을 잡던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요 점을 잡아볼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수직. 이게 높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세 점을 알아서 사선 공식을 신발끈 공식을 쓰기보다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여기는 4, 3이니까 피타고라스로 올 거 아니야. 5 곱하기 이 거리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는 게 더 편하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의 길이, 거리, 그게 높이잖아 지금. 자, 그럼 잡아보자.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난 더 편하다고 봐.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똑같잖아. 반대로 하는 거는. 그럼 0,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5분의 8인 거 보여? 끝났네. 5 곱하기 5분의 8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 얘들아 여기 있는 문제들이 결국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서 어려워지는 거야.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푼다 이런 방법론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니네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까지가 사실 거의 7, 80% 정도 돼요. 근데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는 그려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만약에 선생님 저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싫었어요, 힘들었어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이 단원으로 조금 더 연습을 하세요. 됐어? 봐봐 지금 유형 22번 푸는데 14번도 신발끈 공식 안 쓰는 게 낫고 얘도 신발끈 공식 안 쓰는 게 더 문제풀이가 빨라요. 너 여기 랜덤 한 점 갖고 신발끈 공식 뭐 써도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0,2로 써서 4 나오는지 한번 볼까? 여기가 0,2인가 보네. 00, 02, 43, 00, 빵빵, 빵. 실다 빵이면 처음 보네. 빵, 8, 빵. 4 나오잖아. 그것도 뭐 방법은.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만 쓰면 수학은 답이 나와요. 아이고.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도 빨리 마무리하고 낼 사람은 냅시다. 15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다 했어? 소영아 왜 울어? 졸려? 몇 시에 잤어 소영이? 졸리겠구만. 소영이도 졸려? 어? 소영이도 책 좀 봐 하고. 왜요, 동민? 위치에 어려워요. 어? 위치에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는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왜 직방도 어려워? 윤서는 이 뒤에 유형 문제가 안 돼 있다면 앞에 개념 문제라도 해서 내. 그래서 토요일까지 내면 인정해주고 못 내면 금요일까지네. 못 내면 선생님이랑 토요일 날 놀고.
와! 왜? 안에도 잉크 잉크 뭐? 어? 아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냐고? 잘 안 나오잖아. 진하게 나오게 하려고. 십오 분이네. 드라마 원반 어디 있나요?
오잉? 나는 원방이 없나? 자, 우리가 이렇게 원의 방정식처럼 새로운 형태의 식을 배우게 되면 얘들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배워. 이것도 싹 사라졌지. 이차 함수를 예시로 들어줄게. 얘는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고 얘는 표준형이라고 하고 얘는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은 안 중요해. 너희들은 이런 용어를 안 쓰는 데다가 선생님 때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다음 이차 함수를 일반형으로 쓰시오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니네는 안 그러기 때문에 중3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니네들은 5가지 형태로 배우거든. 근데 그게 5가지 형태가 아니라 이 표준형을 이렇게 배워. X만 평행 이동한 형태, Y만 평행 이동한 형태, 그 다음 요거 뭐 이렇게 해서 배워. 기억나, 동민아? 근데 뭐 이거 두 개는 필요가 없지. 이거 0으로 하면 이건 거니까 이렇게 5가지 형태를 배우는데 그래서 원방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요 3가지 형태를 배워. 그래서 각각의 형태를 적재적소에 쓸수록 계산이 줄어들고 편해진다는 거야. 얘들아, 단원명은 원의 방정식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원방을 세워서 또 뭔가를 하는 거지. 원방 자체도 중요하지만 원방을 세워서 원방을 완성하든지 원방을 세워서 어떤 걸 하든지. 얘들아, 수학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가장 큰 부분이 그거야. 우리가 얘들아 현대자동차 판매원이라고 해보자. 이번 달에 우리 매장에서 10대 팔았어. 위에서 10대가 장난하냐? 50대 팔아 이랬어. 공문 내려왔어. 50대 안 팔면 매장 없어진다. 재윤아 어떡할 거야? 야, 우리 7명이지. 10대 팔았으면 한 명당 한 대보다 조금씩 더 팔았네. 좀 적게 판 거 같기도 하긴 하다. 50대 팔려 어떡할 거야? 50대면 한 명당 7대씩은 팔아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 팔던 거보다 6대를 더 팔아야 돼. 동민아 어떡할 거야? 얘들아, 방법이 안 정해져 있죠. 수학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이거랑 똑같다는 거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서 결론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야, 수학은. 푸는 방법을 외워서 이건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 원방 문제를 푸는데 표준형으로 식을 세울란다. 왜? 이게 제일 편해 보이는데요.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부딪혀 보는 것도. 알겠어? 근데 사실 문제마다 조금 어떤 형태가 더 편한 게 분명히 있어.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하면 좋다는 건데, 은하나 꼭지점이 2,3인 2차 함수 어떻게 식 세워? 어? 어?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여기가 제곱이어야 되죠. 이게 표준형이잖아요, 얘들. 표준형의 P, Q는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2,3을 얘들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참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얘는 ABC를 완성시키려면 식이 지금 2개가 더 필요한 거지. 근데 얘는 A만 완성시키면 식이 완성되잖아. 그럼 쟤는 지금 저 상태로 정보가 2개 더 필요한데 얘는 이 상태로 정보가 하나만 더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표준형을 쓰는 게 더 이득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지금 식 접근은 일단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도 원반은 거의 표준형만 써. 일반형을 쓸 때는 딱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원방은 자유롭긴 한, 원방은 거의 고정돼 있어서 니네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2차 함수는 사실 다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나나 이 표준형을 봤을 때 뭘 할 수 있어? A, B가 뭐죠? 그렇지, 원의 중심이야. 그리고 R은 반지름. 그러면 기본형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얘는 0,0이 원의 중심이고 R이 반지름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원방 13번 한번 풀어볼래? 수영이 구했나?
여기서 왜나? 그래서 13번 풀었어? 이거 첫 번째 페이지까지 풀어오라 그랬지? 봐봐 얘들아 13번이 원방을 구하래잖아.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중심이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지 배운 대로. 근데 이거 일반형에다가 하면 이 중심이라는 말이 뭉개지는 데다가 중심은 얘들아 원 위에 점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참이 안 돼. 그쵸? 안 돼,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점이 0,2를 지난다니까 x에 0, y에 2를 집어넣으면 참이 된다. 그래서 r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중심 정보가 있고 한 점만 알려주면 원방이 완성되는구나. 사실 이런 문제는 안 나오지. 괜찮아 얘들아? 지금 근데 어떤 식 위의 점이다. 넣었을 때 참이 되는구나. 요 논리 프로세스를 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자, 선생님 말대로 표준형이 쓰이는 거죠. 그 다음 개념 14번으로 넘어가 볼게. 자, 상황을 한번 봐봐. 지름의 양끝점을 알려주면 원방을 완성할 수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16번 문제로 한번 해보자. 이게 지름인데 지름의 한쪽은 1,0이고 한쪽은 7,4야. 윤서야, 이 두 정보가 있으면 원방 완성시킬 수 있어? 어떻게 완성시킬 거야? 저 지름 중심 구하고. 그렇죠. 이게 지름이라니까 중점이 중심이지. 그리고 중점 좌표 그러니까 중점 좌표가 중심이고 그리고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예요? 저 길이의 2분의 그렇지. 이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이 반지름 길이니까 지금 원방을 완성하는데 원방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요소가 이거 두 개라면 저 두 요소를 알면 원방을 완성시킬 수 있다도 당연한 논리인 거지 얘들아. 알겠어? 자 해보자. 중점 민서 다시 복습해 볼까? 얘네들 중점 좌표 불러보세요. x좌표 17이니까 1이랑 7 더하면 뭔데? 반은 4, 그렇죠. 이게 중심이라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거지. 7 빼기 1제곱 36, 4 빼기 0 16. 자, 루트 52야. 그럼 이건 2루트 13인가? 괜찮니? 자, 이 길이가 2루트 13이니까 이나나 반 길이는 얼마야? 반지름이 루트 13이야. 그럼 여기다 무슨 숫자 써줘야 돼? 여기 뭐 와야 돼? 그렇죠. 반지름 제곱이 와줘야 돼 얘들아. 괜찮아? 이것도 헷갈려서 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안 알려줬는데 지름 양끝점 알려주면 중심이랑 반지름 길이 찾을 수 있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좀 다른 거 보여줄게 선생님이. 봐봐. 얘가 지름이래잖아. 원을 그려볼게.
그러면 원 위에 한 점을 선생님이 x, y로 잡아볼게. 수영아, 2가 몇 도야? 90도야? 맞습니다. 그치, 원의 성질이지, 중3 때 배우는. 그러면 수영아, 이 기울기 몇이야? 요 두 점 기울기 x 빼기 1분의 y죠. 괜찮아요? 수영아, 이 기울기는 몇이야?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나와야 돼?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나와야죠. 수직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지. 됐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저 밑에 식을 정리를 해볼게. 자, 요거 두 개 곱한 거 넘기니까 이렇게 되지. 괜찮니? 그 다음에 다시 넘기자. 그럼 플러스 되겠지. 요렇게 되지. 됐어? 이거 전개해 볼게.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요거는 y제곱 빼기 4y는 0. 이렇게 되지. 이게 지금 일반형인 거지, 얘들아. 일반형 표준형으로 지금 고쳐볼게. 동민아, 요게 나오는 완전 제곱식 어떻게 생겼어? x제곱 빼기 8x가 나오는 완전 제곱식 뭐의 제곱이야? 생각해야 돼? 수영아, x제곱 빼기 8x가 나오는 완전 제곱식 어떻게 생겼어? 그렇지,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거 이 모양 나오지. 근데 산수함은 없으니까 빼기 16 해줄게. 됐어? 그 다음 재윤아, y제곱 빼기 4y가 나오는 완전 제곱식 어떻게 생겼어? y 마이너스 근데 상수함 없으니까 빼기 4 해줄게. 그 다음 플러스 7 있죠? 빵이지. 정리하면 이 식이랑 똑같니 얘들아? 왜 동민아 5 그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방정식을 구한 방법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뒤에 좀 나오니까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올바른 방법을 이용하면 식을 세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물론 지금 요 풀이는 이 밑에 것처럼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넘어가 볼게. 그래서 어쨌든 지름의 양 끝점을 알면 원방 나 완성시킬 수 있음. 그 다음에 한 칸 넘어서 개념 16번으로 가보자. 사실 일반형은 쓸모가 없는데 일반형이 언제 쓰이냐면 점 3개를 알려줬을 때 원방을 구하라 그러면 일반형을 쓰는 게 좋아. 이 뒤에 유형 문제 아마 있을 텐데 45페이지에 유형 25번 한번 볼래? 점 3개를 지나는 원방 구하라고 돼 있지. 여기다 넣어서 구하면 그러면 A, B, C에 대한 식 3개가 나오니까 연립하면 됩니다. 선생님, 표준형에 넣어도 식 3개 나오는데요. 문자 3개씩 쓰게? 맞아요. 다만 여기 제곱이 생기니까 계산이 조금 더 그지 같을 뿐이야.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선생님, 넌 제곱이 너무 좋아요. 하지마. 해봐도 되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네. 그거 말고는 거의 쓸모가 없고 다시 개념 16으로 돌아와 보자.
자,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일반형 보고 재훈아 46번 원 반지름이랑 중심 보여? 안 보이죠? 잘 고쳐서 고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46번, 47번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봐. 자,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어렵다. 그러면 질문하셔도 돼요. 선생님이 얘들아 확실히 얘기해 줄게. 니네들이 개념의 어떤 부분이 안 풀리면 유형 문제는 안 풀려. 개념에 있는 거는 뭐 이건 나 알겠네. 쉽게 다 해결할 수 있어야지 유형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풀어오면서 나 이 개념 풀이는 잘 안 되네. 나 지금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잘 안 되네.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거를 다 해결하고 나면 의외로 부가적인 설명이 없어도 해결이 되는 게 많아집니다. 의외가 아니지 사실은 당연한 일이. 좀 부상식이. 고정선 46, 47.
자 보자. 인서야 봐봐. x제곱 플러스 2x지. 2차 함수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랑 비슷해. 그러면 이 제곱했을 때 2가 나오려면 1이면 되지. 요렇게 제곱하면 2x 나오잖아. 요거 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럼 y제곱 빼기 6y니까 뭐의 제곱이면 저 모양이 나오는 거야? 맞아. 쉽지? 자 근데 얘들아 항 두 개로만 만들었으니까 상수항 없잖아 다 둘 다. 얘는 상수항이 이거 제곱이니까 1 이거 없애줘야지. 얘는 마이너스 3제곱이 상수항이니까 9 이거 없애줘야 돼. 원래 있었던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아? 넘기면 9가 돼주겠네요. 인서야 여기가 9면 반지름 얼마야? 괜찮아? 자 그럼 밑에 것도 좀 빠르게 가보자. x제곱 빼기 8x니까 x 빼기 4제곱 괜찮지? y제곱 빼기 4y니까 y 빼기 2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16 빼주고 상수항 4 빼주고 그 다음에 빼기 5 달려있네요. 그래서 넘기면 25가 될 것 같고 됐어? 이렇게 고쳐주면 돼. 요건 안 알려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52번 한번 풀어보세요. 구했어? 자, 이 사람 왜 화장실 가서 안 오나? 자, 요거를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방식의 표준형에서 얘들아 그 제약을 받는 문자가 하나 있어. 동민아 뭘까? 그러니까 제약이 뭔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 자 반지름이 양수여야 된다는 제약이 있어야 돼. 알겠어? 참고로 반지름이 0이면 뭐야? 그렇지 점이야.
그래서 저거를 점원이라고 얘기해. 점원은 원이 아니죠. 소영아, 그 점원 말고 R이 0보다 작으면 무슨 원이라 그럴까? 허원이라고. 그러니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응. 그러면 52번을 한번 보면 얘들아, 표준형으로 빠르게 고쳐볼게. 빼기 36 빼기 1 플러스 k는 0이 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부분 넘기면 어떻게 돼? 37 빼기 k가 돼. 그치? 그러면 반지름은 루트 37 빼기 k이긴 한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얘가 양수가 되려면 이 안이 양수가 돼줘야 되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k는 37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래야지만 얘가 실원이라 그러죠. 원이 된다. 이게 원이 되는 조건이라는 얘기야. 괜찮아? 아, 축에 접하는 원방을 해야 되는구나. 아, 요거야. 잠깐 건너뛰고 얘들아. 숙제를 조금 나눠서 내줄게. 일단 개념 13, 14, 16. 13은 뭐 해오라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그 다음에 유형 문제가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안 도와주면 못 풀 것 같은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 내줄게. 유형 23의 1번 첫 번째 문제만 풀어봐. 유형 24번 4번 그 다음 7번 그 다음에 15번 이렇게 숙제로 더 추가를 해줄게. 숙제 공부해오면 될 것 같고, 지금 선생님한테 숙제 안 낸 사람은 윤서가 선생님이 몇부터 하라 그랬어? 4부터 하라 그랬어? 저 5부터 하라고 아까 말씀. 그 5는 개념 문제만 다 풀어올 수 있겠어? 금요일까지? 내가 봤을 때 지금 밀린 걸로 봐서는 꽤 힘들 것 같은데 그것도. 월요일까지 해야 돼. 일단 윤서는 조금 이따 남고 민서는 데이 4가 안 돼 있네. 데이 4 개념 다 낸, 개념이랑 데이 5 개념 다 내기 힘들어? 금요일까지? 네. 그럼 데이 5를 일단 다 해와보고 데이 4는 금요일날 검사 받고 어떻게 할지 대책을 좀 세우자. 오케이? 자, 조금 남았는데 뭐 숙제 한 문제 정도씩 풀고 집에 가자.